안녕하세요. 이해란 TV 이해란입니다. 제멋대로 논평. 오늘은요, 북한에서 이 정보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장마당을 매개체로 해서 이 정보들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데일리 NK에서 보도한 데 따르면요, 최근 북한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김정은의 배다른 형이죠.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그 쿠알라룸푸르 비행장에서 그 공항에서 이제 백주대낮에 암살을 당했죠. 그리고 이 김정남의 시신을 지금 북한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북한으로 가져갔는데, 그 장례는 물론이고 이 김정남이 죽었다는 거에 대해서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민들 사이에 수근수근 하면서 김정남의 시신이 안매장됐을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장마당에서 이러한 소문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평성과 평양 장마당에서 김정은의 배다른 형인 김정남이 해외 활동을 하던 중에 사망해서 시신으로 돼서 돌아왔는데, 이 사실은 이미 많이 퍼져 있고, 또 시신 처리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각종 추측성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어서 북한 당국이 지금 진화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원수님 가족 시신이 돌아왔는데 국가장례를 하지 않았다. 해외에서 큰 죄를 짓고 온 거 아니냐. 평양 고위 간부들도 잘 모르더라. 그런 걸로 봐서는 장례를 몰래 했거나 아예 어디에 매장했을 수 있는 것도 아니냐. 이러한 말들이 오고 간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이야기 가운데 김정은 일가가 상당히 가족관계가 복잡하죠. 일부 주민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장군님, 그러니까 김정일이죠. 김정일도 배다른 형제가 있었는데 원수님 집안도 아주 가족관계가 복잡한 모양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네요. 사실 북한에서 주민들에게 김정남의 존재는 알려지지 않은 존재였고요. 특히 김정일이가 공식적으로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부인이 제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인이 몇 명이나 된다는 것을 북한의 대부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고, 일부 사람들이 이제 김정일의 복잡한 여자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북한은 이제 왕조 국가이기 때문에 장자가 왜 이렇게 가업을 이어받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김정일이가 장가를 가는데 왜 이렇게 자꾸 여자가 딸만 계속 낳기 때문에 수령님의 가업을 잇기 위해서 아들을 낳아야 돼서 이제 김영숙, 정식 부인 김영숙 외에 다른 여성을 들였다는 얘기는 간혹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이가 거느렸던 여자가 몇 명인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북한의 고위 간부들을 통해서 들었던 바에 의하면 김정일을 거쳐간 여성은 5명 정도 됐고요. 예, 대표적으로 성혜림, 두 번째로 김영숙, 또 그다음에 고영이 말고도 또 이제 몇 명이 있었죠. 이렇게 이제 김정일의 여성 관계가 상당히 복잡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극비거든요. 이걸 떠들다가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정치범으로 잡혀갔다가
이게 탈북해서 오신 우리 김영순 어머님도 계시고 또 기자 출신 여성분도 한 분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 은폐를 해왔던 부분인데 이게 김정남이가 죽어서 이제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이 소문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김정일의 복잡한 여성관계가 지금 드러나고 있어서 아주 그 문제라고 합니다. 특히 이러한 그 김정남의 암살과 시신 처리에 대한 소문이 진원지가 어디냐,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는 건데요. 국경 지역은 어떻게 해서 퍼지게 됐느냐, 중국 핸드폰으로 그 국경 지역 주민들이 계속 통화를 하기 때문에 통화를 하는 과정에 이런 소식을 전달받게 됐고, 무역 일꾼들은 주민들이 살해 배후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시신 인수도 국비에 처리했을 것이라고 이제 말했다고, 이렇게까지 지금 전달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자료 속에 선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세월을 이기는 비밀은 없다고 하죠. 예, 그 지금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 주민들이 한국산 스마트폰을 아주 선호하고 있고 지금 그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넘치고 있는데, 이러한 통신 매체 발달로 인해서 정말 흑막 속에 가려져 있던 김정일 일가의 그 복잡한 사생활도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또 예전 같으면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김정남의 그 해외에서의 암살과 또 시신 처리에 대한 그 정보들이 일반 주민들에게 퍼져나가서 김정은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샤인 폴리시의 한 축으로서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산 스마트폰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베풀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김정은에게 그 당신들 나라의 그 북한의 주민들이 이런 한국산 스마트폰을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좀 지원해 줄 테니 받아달라, 이런 제안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그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정보는 돈이고 또 돈은 정보를 생산하고요, 이렇게 돼 있죠.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필요 요건 중에 하나가 정보죠. 정보. 그래서 한국산 스마트폰을 북한 주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달빛 정책의 핵심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뭐 또 이런 방송이 나가면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는 왜 망명을 안 하고 허튼 소리를 하느냐? 예, 망명할 땐 하더라도 할 말은 좀 하고 삽시다. 자꾸 망명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망명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대한민국 망신하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 망명하고 싶은 생각이 글뚝 같지만, 예, 문재인 대통령의 미신이 추락이 될까봐 참고 있습니다. 예, 뭐 망명을 받아줄 만한 나라도 뭐 꽤 있어요. 있긴 있는데, 예, 목숨 걸고 찾아온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도 들고요. 또 저희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으로 계시면서 탈북자들의 생명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하신 것이 있지 않나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의혹에 대해서 밝혀달라는 취지로 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탈북자들을 강하게 탄압한 게 없기 때문에 조금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뭐 막 탄압하시면 살고 싶어도 할 수 없이 망명해야 되겠죠. 그런데 댓글에다가 자꾸 망명하란 말 자꾸 쓰지 말아 주십시오. 써도 괜찮긴 하는데 우리나라 속담에요, 죽으라는 소리보다 가라는 소리가 더 슬프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대놓고 망구야 망명해라 이런 댓글 다시는 거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라고 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가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그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 옵니다. 이민 가고 싶다. 망명하는데 어떻게 하냐? 나도 좀 껴붙여서 갈 수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라는 심정만이 아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심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본인이 망명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꾸 망명하라고 이렇게 떠미는 것도 그렇게 좋은 그 방법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샤인 폴리시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매체인 한국산 스마트폰을 모두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번에 이 김정남 시신처리 과정을 통해서도 보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서 이 스마트폰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선샤인이 아니죠. 문샤인 폴리시에 예, 한국산 스마트폰을 보내주는 그 항목을 하나 더 넣어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